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촘촘한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 이전에 우리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토요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남겨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 그리고 지수는 또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또 예상치를 하회한 CPI 발표로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요. 각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이 빅 이벤트들 중에서 주요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딱 하나만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딱 하나를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CPI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지난번 CPI가 9%를 넘게 나왔을 때 쇼크를 받았을 때 완전히 그럴 때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실상 먼저 그 내용을 살짝 뉘앙스를 띄웠고요. 미 정부에서도 이거 너무 높게 나올 거니까 놀래지 마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냥 놀랬죠. 놀래서 주가는 대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 약간 CPI 발표할 때 7%대 앞자리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올랐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캐치가 좀 빨랐다라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면을 보시면요. 어제가 11월 10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포지션을 보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건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이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제 하루의 흐름이에요. 11월 10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옵션 만기일 날 기관이 뭐 조금 사다가 기관이 웬일이야 왜 사지 기관이 왜 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기관이 왜 사고 있을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쭉 가다가 장 막판 15시 30분 이후에 갑자기 기관이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옵션 만기일에 청산 물량이 나온 거죠. 청산 물량이 나왔는데 이 주범이 누구냐? 매매 정말 못하는 걸로 유명한 연기금이 어제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바보같이. 오늘 여러분 몇 퍼센트 올랐죠? 주가가 지금 현재 장중인데 11월 11일 장중인데요. 빼땡땡데이 장중인데 지금 한 3% 넘게 올랐을걸요? 어제 연기금이 동시효과에 1,000몇백억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정말 매매 정말 너무 못해도 이렇게 못하나 할 정도로 팔았죠. 근데 그걸 누가 샀느냐? 외국인이 어제 장중에 쭉 팔다가 옵션 만기일 장 막판 15시 30분에 동시효과 딱 들어가니까 그냥 대규모 순매수로 연기금이 파는 모든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촉발했냐? 연기금이 먼저 매도를 촉발했어요. 여기 먼저 청산 물량을 엄청나게 시장에 장 막판에 어제 내놨던데 그걸 외국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뭐야? 저 바보들 뭐야? 매수를 한 거죠. 예. 결국은 누가 지금 바보가 됐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바보가 됐느냐? 오늘 시장 지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그냥 3%가 급등하면서 2465가 대단히 힘든 저항 라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착해 버렸어요. 어제 누가 바보가 됐습니까? 결국 연기금이 바보가 된 거죠.
외국 투자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외국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CPI가 앞자리가 7이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다는 거고, 외국 투자만 예상했느냐? 우리도 예상했고 저도 예상했고 저도 어제 7% 이상 앞자리 7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 투자자들 옵션 만기일 장막판에 순매수를 대량으로 들어온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같이 드렸어요. 이제 요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관 특히 연기금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 만기일에는 원래 11월 옵션 만기일은 전통적으로 원래 폭탄 매도가 나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1월 옵션 만기일은 항상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1년 11월에 도이치주커가 있었거든요. 요때는 뭐 몇 조 원, 약 8조 원 정도를 동시효과 10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도이치뱅크가. 예, 그것 때문에 징계 먹었죠. 자, 2012년 11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기일 날 대규모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옵션 만기일이 원래 매도를 하려는 입장,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보려는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 돼요. 그 해에.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 12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12월 되면 또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요때는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배당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배당을 받으려면 그냥 장중에 계속 사면은 내가 산 물량 때문에 계속 올라요. 주가가.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럼 내가 비싸게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날 매도가 많이 나오는 만기일날 물량이 많이 나오는 만기일날 주로 대부분 순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 순매수라 이때 다 집중해서 해요. 그러니까 12월에 살려면 11월에 좀 많이 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 특히 연기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래 12월에 일단 팔고 12월에 다시 배당 채우자는 생각으로 했던 거겠죠. 예. 근데 외국 투자자는 그럼 왜 샀냐? 아니 외국인은 지금까지 약 60조 원 넘게 2년 동안 팔았는데 이제 그만 팔 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우리나라를 수십조 원을 파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를 얘기 들었을 때 뭐였습니까? 중국의 MSCI에서 이머징 마켓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신규 종목들이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서 그 증시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비중대로 맞추려면 한국 증시를 계속 팔 수밖에 없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수십조 원이 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시진핑이 상영위하면서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왜냐?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희망을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SCI 밸런싱상 사실상 중국이 우리보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국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비중을 늘리고 우리나라 비중을 축소하는 게 완전히 끝나버렸다. 일단락됐다. 심지어 지금요 중국은요 상해 같은 데 가시면은 그 고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다 중국 떠나고 싶어가지고 다 중국 이민 가려고 다 하고 있고 중국 사람 이민 가려고 하고 외국인 사람들은 중국에 안 살려고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상해 아파트 가격이 지금 15% 넘게 폭락했어요.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상영위 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 수혜됐고 외국인 투자 완전 기조가 바뀌었다. 그리고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11월에 전통적인 방법처럼 그냥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마침 정말 트레이딩 못하는 연기금이 또 매도를 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입을 벌려서 딱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사탕이 하나 떨어졌죠. 딱 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3%가 급등. 네. 진짜 우리나라 연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못해요. 못해도 이렇게 못하는 수가 있나요? 진짜 아무리 진짜 이거는 저는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매매 못하는 집단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일단 뭐 현재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에 어느 정도 CPI 힌트까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옵션 만기를 얘기해 주셨고요. 칼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네, 사실 저도 이제 항상 저녁마다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방향성 시황이라든지 이것저것 올려드리면서 일단 저만의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변동폭, 최대폭이라든지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상승하고 누를 것인지 하락하고 다시금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횡보장으로 갈 것인지 이런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와 CPI 정말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조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뭐 CPI 때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7%대 반등을 보여줬었죠. 시장 흐름이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저도 지금 근 2년 이상 지금 봤었을 때 거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최대 상승폭은 아닌데 바닥 다지고 나서 올라온 건 아닌데 일단 제로로부터 시작했었을 때는 정말 7%는 정말 의미 있는 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어쨌든 세세한 모든 이벤트들이 이제 있었지만 모든 게 CPI와 중간 선거에 좀 가려졌다. 근데 이제 중간 선거를 처음 봤었을 때는 일단 공화당 우세랑 이런 부분에 좀 점쳤었다가 새벽 시장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코인 움직임이나 이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하락세를 조금 더 가져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이제 낙폭 때문에 원래 버텨줬어야 되는 자리값 기준이었었지만 낙폭 때문에 더 큰 상승폭을 지금 단기간에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관점을 잡으면서 대응을 했었을 때 이제 10시 30분 CPI 발표 직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아까 본부장님이 계속 강조드렸던 7%대 나올 것이다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8% 그리고 이제 뭐 예상치 이전치보다도 낮게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응을 하는 지금 시나리오 전략을 좀 잘 가져갔었는데 좀 아쉽지만 대응해서 하셨던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소수분만 네. 그때 그러니까 CPI 발표 직후에 이제 딱 1분에서 5분 정도 매매거든요. 그때 이제 큰 수익을 이제 한 분 정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가셨고 그날도 어쨌든 후반에 이제 장 스타트 했었을 때도 11시 30분 본장에서 이제 수익 잘 가져가면서 잘 마무리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궁금해서. 크게 보셨던 분이 네. 2,300만 원. 네. 아. 딱 3분 정도 만에 2,300만 원 네.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아 정말 가슴이 떨린다 막 떨리는 마우스 떨리는 그 감정으로 네. 일단 청산을 받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모든 세세한 그런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10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CPI가 7.7% 상승하면서 예상치와 전망치 그리고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CPI 발표에 다음 FOMC 회의 금리 인상이 50bp 확률이 80%가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 드디어 하락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50bp도 상당한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이션이 꺾였고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요. CPI 발표와 함께 강력한 지수 상승세에 지지를 해줬는데요. 미국 10월 CPI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 봤을 때 이제 물가가 이제 꺾였을까요? 네, 뭐 CPI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CPI 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예, 일단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 그래서 앞잡았다니까 CPI죠. 이게 CPI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돈을 왕창 풀었는데 일단 뭐 경기고 뭐고 안 좋고 코로나고 엄청 난리가 나니까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다 풀었어요. 돈을 있는 대로 다 풀었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안 오지?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돈을 다 풀은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돈을 왕창 풀었더니 사람들이 다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뭘 사려고 하니 가격이 비싸지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 쪽에서도 좀 취약하고 공급이 잘 빨리빨리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면도 있고 소비 쪽에서는 돈이 다들 많으니 물건 값이 올랐다. 근데 두 번째는 이상하게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다들 돈이 많으셨습니까? 많으시진 않았죠. 근데 물가는 올랐죠. 여튼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오르질 못하니까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 일단 돈을 줄여야 되겠죠. 돈을 줄이려면 어떻게 된다?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먼저죠. 금리를 올리고 재정정책을 줄이는 방법이 먼저인데 재정정책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를 일단 올리고 있었고 금리가 올리니까 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돈이 줄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죠. 지금까지 오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 흘러갔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CPI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잘 잡히느냐, 물가가 얼마나 잘 잡히느냐예요. 자, 일단 간밤에 따끈따끈한 목요일날 따끈따끈한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금요일날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CP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각각 7.7, 6.3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거 7.7, 아니 뭐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 여러분 불과 2달 전에 9.2 나왔어요. 그때 지수 대폭 나있습니다. 앞자리가 9자가 뜨니까 물가 상승률이 9자가 뜨니까 지수가 진짜 다이빙을 했어요. 밑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8 언저리겠지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번 주에 좋아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마디 해요. 7자를 볼 수도 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난번에도 9자를 볼 때도 그때도 미연준 위원이 살짝 얘기했어요. 이거 살짝 흘렸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썼거든요. 그거를. 그 기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기자분이 계세요. 월스트리트저널에. 근데 그분이 이제 이번에도 7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상치가 7.9였어요. 근데 급하게 8.12였다가 예상치를 7.9로 줄여놨는데 바로 직전에 발표 직전에 발표가 7.7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 8.1에 비하면 폭이 엄청나게 크게 하회한 거고 앞자리가 7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다가 오르는 추세가 상승 각이 좀 약간 누워서 확실히 추세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도 역시 6.3%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중고차가 일단 2.4%로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죠. 중고차가 주도했고요. 의료 서비스가 지난달에는 올랐는데 물가 상승이 올랐는데 이번 달부터 지금 꺾였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환호를 한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 렌트비예요. 주거비 렌트비인데 요거는 우리나라도 곧 이제 이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 관련해서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높아져 있는 시점에선 이제 월세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월세로 다 전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월세로 전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금리보다도 렌트비가 더 비싸요.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고 기본적인 경제 돌아가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 금리보다 월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우리나라 이제 곧 월세 대란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똑같이 흘러간다고 치면 미국이 지금 그 월세 대란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아무도 살라고 하지 않고 다 월세를 가려고 하다 보니 월세가 비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건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주거비가 0.8% 상승으로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렌트비는 심지어 0.7%로 전업일보다 꺾였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0.1%가 하락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는 건 요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최종 목표 금리가 중요한 거다. 즉 이 말은 당장 50bp를 해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25bp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최종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요 말 때문에 배드워치에서 지금 50bp 인상률이 80%가 넘어가고요. 25bp 인상률도 20% 가까이, 15%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자, CPI 리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이게 미국 CPI 전월비 상승률 추이고요. 전월비 대비 상승률 추이를 보면 확실히 미국 CPI는 꺾였어요. 그리고 근원 CPI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있다. 예. 그거는 이제 다음 달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근원 PC 한번 봐봐야 돼요.
예, 그놈 PC를 좀 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미국 CPI 전월비 상승 추이 보시면은 점점 상승 추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채 금리 어제 폭락했습니다. 미국채 금리 폭락했고 제가 정확하게 화요일 날 노란 톡방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 QR 코드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죠. 기본 카메라 딱 카메라 실행하고 들어오시면은 그 노란 톡방이 나오는데 그 노란 톡방에 제가 화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금리 관련된 상품은 다 오늘 매도한다. 금리가 올라서 수익이 나는 상품들을 모두 다 매도한다. 메리츠, 미 국채, 10년, ETN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오늘 대폭락.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수익 실현하고 그 종목이 폭락했을 때 제일 좋아요. 네, 기분이. 자 금리 하락 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이제 집중할 때가 됐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ETF, ETN을 모아가면 결국은 내년쯤에는 여러분이 웃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 종목이 뭐냐?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 제 히든 종목이라고 써였죠.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네, 그거를 스마트폰 꺼내서 기본 카메라 딱 한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 종목이 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한 번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금리 하락 시 수익 나는 종목들 정보 받아 가시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네. 미국 증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자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1%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종목인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 마이크론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일단은 뭐 반도체 종목들의 지금 급등,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다 올랐어요, 사실. 네, 맞아요. 사실 얘네 종목군만 오른 게 아니고 특히나 이전에 이제 뭐 나스닥에서 상장된 종목들 중에 이제 많이 눌렸던 종목들, 저점을 연저점을 계속 갱신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20%, 뭐 30%대까지도 이제 오른 종목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중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지수 전체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랠리가 앞으로의 지금 빅 이벤트 다 끝났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금리 인상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50bp 혹은 또 25bp까지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이제 증시가 계속 환호하면서 상승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근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어떠한 종목을 대응을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반등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들, 연저점을 찍었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좀 단기 대응에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같이 맞아 떨어진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반발 매수세가 지수 반발 매수세가 세게 올라왔을 때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좀 단기적인 상승세를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잘 보여줬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이 상승 랠리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이 반도체 수요로 지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대응으로 정말 큰 미래를 보시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접근 제가 이것도 2주, 3주 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 오케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단기적인 수익과 내용 해석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이미 먼저 선 진입하신 분들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14%나 올랐어요. 엔비디아랑 특히나 AMD 같은 경우는 14%나 올랐고요. 뭐 퀄컴이랑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8%대, 9%대 지금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를 보셨을 때 이미 얘네가 저항 라인대에 이제 맞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버티면서 얘네가 주가가 보여주냐. 이 단기 급등을 보고 나서 우리가 꼭 그런 느낌이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 20% 정도 올랐었던 종목들, 뭐 15% 올랐었던 종목들 상한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 들어가다가 크게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지만
지금 만약에 단기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어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뱉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4%, 15% 올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8%, 7%대까지도 지금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그래도 AMD, 뭐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봤었는데 그나마 지금 단기 대응으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게 저는 AMD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에서 이제 AMD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일 주가가 68.47달러에 이제 마감을 봤었는데 상승 여력은 그래도 74달러대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데 언제까지? 12월 14일까지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이다. 다음 금리 인상, FOMC 결과 발표 전까지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큰 그림으로 지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결론적으로 수출 자체가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지표 자체가 계속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연이어 갱신을 하면서 도무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럽과 중국 이 상황을 좀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수요의 증가를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은 내년 상반기나 지금 하반기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다시금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저점을 한 번 더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랠리 자체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승 랠리는 근 한 달 정도 좋은 흐름으로 유지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대응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단기 대응으로 괜찮게 생각하시는 종목은 AMD를 뽑아주셨는데요. 우리 세세한 전략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미 중간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갔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이긴 선거라고 평가될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상원은 결국 조지아주의 12월 6일 그 결선 투표로 승패를 가리게 되면서 그때까지는 선거의 불확실성이 노출됐는데요. 미 중간선거 리뷰와 함께 중간선거와 관련된 국내 관련주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간선거 관련주들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갑자기 종목 하나가 목표가 터치하고 와가지고 수익 실현했습니다. 설레시겠네요. 노라토빵에서 방금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 내일 방송 보시면 도대체 뭘 수익 실현했는지 보실 거예요. 네. 자, 중간선거를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 뭐 점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공화당이 뭐 약진할 거다 예상하고 있었고 이건 예상치예요. 예상. 자, 그리고 미국이 임기 4년 요건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낙태법 이슈로 민주당이 막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까지 얘기 드렸는데 다 이제 요겁니다. 자, 공화당이 압승 레드웨이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선방을 했어요. 엄청나게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화당은 진 거예요. 졌습니다. 사실상 졌다고 보셔야 되는데 역대 중간선거 20번이 넘는 중간선거에서 단 3번만 집권당이 이겼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단 3번만 이겼는데 이번에 뭐 물론 공화당이 하원은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승패로 따지면 이긴 건 이긴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원 의석만 따지고 봤을 때 10석 차이. 자, 예전에 그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 미국하고 중간선거 하면은
집권 여당보다 야당이 30석, 막 20석 넘게 이겼거든요, 항상. 지금 10석 잘해봐야 15석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사실상 공화당이 진 겁니다. 누군가는 민주당 보고 젖자 싸라고 그러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때마다 이겼어요, 이거 완전히. 공화당 이게 내부적으로 조금 더 파고들면 공화당이 완전히 밀렸는데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 상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거든요. 펜실베니아가 사실 여기가 거의 뭐 대리전이었어요. 거의 내년 다음 대통령 선거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존 패턴턴이 사실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후보고 매그맨 오즈는 트럼프의 그 거의 아류격, 트럼프가 정말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던 의원인데 상원의원 선거에서 존 패터먼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고 트럼프의 그 정치적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오즈가 결국은 낙선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이번에 중간선거 할 때 트럼프 사실상 대선 재출마 그 선포식이었어요. 그냥 이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데 사실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출마였어요. 완전 자기 재출마의 축제의장이었어요. 완전. 예, 근데 그렇게 축제 부리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햄프셔도 이거 민주당이 이기면 상원은 민주당 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공화당이 이기면은 IRA를 수정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공화당이 이겨도 어차피 수정은 안 돼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마. 애초에 잘했어야지. 애초에 잘해야지 뭘 수정을 생각을 해요. 자, 보면은 요거는 상원은 박빙 중이고요. 예, 공화당은 요거보다는 공화당이 훨씬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공화당 압승이 아닌 상태에서는 IRA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공화당이 압승을 해도 IRA법을 수정한다가 거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엄청난 그 지역 의원들이 반발을 할 거고 아마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미국 공화당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그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데서 다른 얘기를 듣고 와요. 항상. 이해가 안 돼요. 좀. 자, 그리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방했기 때문에. 자, 민주당이 선방했어도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이었으면 우리가 다수당인데 다 엎어. 근데 미국은 공화당이 몸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빗비슷해졌다. 그러면 공화당은 우리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꺾을 줄 아는 게 미국의 선진 정치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우리나라하고 유권자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유권자 자체도 다른 것 같고 일단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세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련주 중에 우리가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요 관련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IRA 법안에 수혜도 받으면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파급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간선거 상원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상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정도로만 해도 미국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뒀다. IRA가 수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그냥 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미 증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솔라엣지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초강세였는데요. 이 해외 주식에서 관련주들의 향방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나 혹은 관련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신재생 관련은 이번에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투자 지금 봤을 때 사실상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지금 불거졌었던 내용 해석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유럽에 이제 노후화됐었던 집들 이제 수리하면서 이제 넘겨지는 과정들 장기적인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아요. 이것도 제가 이 방송에서만 지금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도 좋고 지금 현재 단기 흐름도 좋아졌죠. 지금 본부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뭐 태양광 관련 뭐 신재생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지금 압승을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쪽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 가장 탑픽 종목으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엠페이지와 솔라엣지 이 두 종목들은 가장 탑픽 종목으로 일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솔라나 이제 전기차 역시 제가 이제 전기차도 지난번에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제 뭐 리비안, 테슬라, 네. 포드, 뭐 G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볼만한 기업들이 GM이나 포드 이쪽 전통차 업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랑 리비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 리비안이 좀 더 괜찮을 것이다. 네, 맞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테슬라는 기업 악재가 너무 셌었고 리비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자 리비안 주가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6% 가까이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리비안이 17%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 관련 접근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단기 대응이라든지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대응 혹은 상세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가시죠. 자, 지금 일단은 36고점 잡아먹는 오버슈팅 나왔는데 중심값은 지켜야 되겠죠? 자, 582짜리 값 지켜야 됩니다. 69짜리 값 컷이고요. 컷짜리 값이 지금 일단은 여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도 다 잡아먹으면서 장난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1차 청산자리 값 못 나온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세틱차로 못 줬습니다. 39짜리 값 바라봤는데 36고점 그렸고요. 40틱 구간이죠. 자, 요거 변동성만 견디면 충분히 재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중심값 잘 지켰고 이 정도면 자, 일단 39짜리 값 1차 청산자리 값 나왔습니다. 자, 손절가 터치 없었죠? 자,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중심값 해석 620짜리 값 받아줄 수 있고요. 자, 84, 85 거의 다 올라왔죠? 자, 조금만 더. 자, 88까지. 자, 전고 터치 89, 90, 93, 96 97 어우 두틱 이건 받아줘야죠. 좋습니다. 네,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일 매수 체결. 자, 일단은 602텔 자리가 599 주문 접수 컨테이닝이죠. 완료. 자, 16,661 660 16,660 1차 청산. 자, 30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4 59 60 돌파. 자, 30씩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최소 본절 달면서 볼게요. 상정 확인. 자, 본절 네. 자, 86까지 좋습니다. 자, 똑같이 99짜리 값 청산 주문 접수 볼게요. 자, 완료. 16,699
16,699 올청대기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가 진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88. 자 지금 자리도 유효합니다. 자 11,088 매수 체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09자리 값까지 일단은 좀 보는 자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문 접수 완료. 자 88 기준으로 일단은 74까지 변동성 보고 나서 자를게요. 자 99 올라와 줬고요. 자 109자리 값 10포인트만 더. 자 시장가 진입 사인 드렸죠. 시장가 진입 88 기준으로 그쵸 78 딱 10% 주문 접수 완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호 커팅 보고요. 자 109자리 값 올청으로 자 원래 생각했었던 자리 오늘 계속 바라봤었던 자리 계속 안 주고 본질 따이고 넘어오다가 이제 와서 주는 자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까지는 이제 나와 주는지 한번 볼게요. 돌파. 자 일단은 정정 본절에 확인. 자 107까지 자 109자리 값 올청. 자 이제 나오네요. 아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731 커팅. 자 730 커팅. 자 670자리 값 1차 청산. 자 지금 자리 값 1차 청산 한번 타이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70자리 값 1차 청산 타이밍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돌파 나오면 자 본절 달면서 볼게요. 70 언더. 자 지금 일단은 최소 본절 대.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 자리값 701자리 값 유지해서 정정 볼게요. 확인. 자 목표가는 631. 자 40, 38, 35까지 내려왔고요. 자 네틱만 더 32 좋습니다. 7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가 진입 보세요. 시장가 진입 자 11,010. 자 지금 자리값 시장가 진입 한번 보시고요. 자 한 번 더 지금 일단은 11,000 깨지는 자리값 주문 접수 손절 완료. 자리값 가져가면서 볼게요. 요거는 39 올청 같이 보시죠. 39 올청 중간에 본절 타이밍은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39까지 올청으로 해서 요거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차 청산 없이 39자리 값 올청으로 볼게요. 1099 999 1999 컷자리 값. 자 일단은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300불 돌파. 자 11,011자리 값에서 들어갔어요. 자 35. 자 거의 다 올라왔죠. 자 500불. 자 최종 총산 자리값 600불입니다. 자 39까지 좋습니다. 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15,979 커팅. 주문 접수 완료. 회사 청산 40 봐도 괜찮습니다. 40자리값. 자 고점 37. 자 236 마디값이고요. 다음 93 382 마디값까지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고점 37까지 보여줬고요. 자 93이니까 89자리 값 올청으로 가져가 주문 볼게요. 접수 완료. 올청대기 16,089 올청대기 89로 올청자리 값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50까지 보여줬고 자 목표는 자 89. 자 아직까지는 본절 타이밍 안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분봉 마감까지 지켜봐도 되고 밴드 바닥선 지금 손절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버텨보고 흐름 자체 변동성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여기 18자리 값 지켜주는 움직임에서 재반등 전고 돌파 자리 값 나오면 그때는 본절 타이밍 잘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잡히더라도 변동성 지켜봐야 됩니다. 아우 힘들다. 아우 힘들어. 그렇죠? 자 80대 수익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361 컷팅 80
자, 277 좋습니다. 자, 지금 1300불 제 기준은 1300불 넘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니까 70. 자, 이제 타협 보시죠. 자, 71 자리값 타협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1,271 올청대기 가져가겠습니다. 271 자리값 타협 볼게요. 자, 75 72 좀- 자, 71 체결. 자, 1,600불 볼게요. 1,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대응 전략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자 크루드 오일 사실 다음 주에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오늘 이번에 크루드 오일은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달러가 밀리면서 이 크루드 오일이 그러면은 이제 올라와 주면 좋은데 결국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계속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원유는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원유 같이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관련했던 그 원자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다 밀리는 바람에 같이 좀 하락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8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85달러까지는 약간 간 것 같습니다. 갖고 85달러 찍고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뭐 거의 적중했고 수익이 났다라고 봤어야 되는데 사실 나스닥이 너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오일에 관심이 다들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 재미없었을 겁니다, 별로. 근데 뭐 저는 오일 맞췄다는 얘기는 드리겠고요. 추가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79달러까지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 역시도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었지만, 일단 지난주에는 저는 76까지, 78? 요 정도까지는 이제 낙폭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12월 초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와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한 80일 정도를 저는 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값까지 터치하고 확실히 저점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는 ETF 투자 노란 톡방에서 투자 전략 세워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꼭 참여를 하셔야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자리값 찍고 나서 100달러대까지 다시금 급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골드는 이제 지난주에 제일 재밌었던 게 지난 우리 방송 전까지 제일 재밌었던 게 나스닥하고 골드였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달러가 대폭락을 했는데 골드가 그러니까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677달러 안착 후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했는데 1800달러 이게 적중했고요. 전 180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보세요. 대폭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일단 지난주 1730대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1630이기 때문에 1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틱수로도 이미 딱 한 주 동안 정확하게 진짜 한 1000틱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면 1760대까지도 지금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1800 이상까지는 아니고 1794에서 한 번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은 1794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장대 양봉 난리가 나서 제가 내내 틀리려다가 이 장대 양봉 하나로 거의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상승 12,500포인트까지 전 보고 있다.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본부장님이랑 계속 의견이 같았어요. 네. 몇 주 동안 이제 12,000 간다에 계속 이제 같은 의견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그만한 상승폭을 못 보여줬었죠. 저도 이번에 상승폭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자리는 12,492. 굉장히 좀 비슷하죠. 조금 네. 몇 포인트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상승 자리가 여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리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